오늘 6월 29일 꼭 알아야 할 경제 소식 5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경제 흐름이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1분기 우리 지역 경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충청북도입니다. 충북의 경제 성장률은 13.8%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 성장의 비결은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크게 늘면서 지역 경제를 끌어올린 겁니다. 반면 전남과 충남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같은 1분기인데 지역마다 명암이 갈린 겁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지역 내 총생산이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한 지역이 일정 기간 벌어들인 돈의 총합입니다. 그 지역의 경제 규모를 보는 지표예요. 이번 분기 전국 성장률은 3.8%였습니다. 17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반도체가 우리 경제를 살리는 핵심이라는 게 다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공장이 있는 지역은 살아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뒤처졌습니다. 우리 생활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산업이 있느냐가 일자리와 직결됩니다. 지역 격차는 곧 일자리 격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서남권에 거대한 반도체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숙제가 드러났습니다. 이 단지에 반도체 공장 4개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전기는 6.3기가와트입니다. 이건 대형 원자력 발전소 4.5기와 맞먹는 양입니다. 물도 어마어마합니다. 하루 65만 톤이 필요합니다. 국민 212만 명이 하루에 쓰는 물의 양입니다. 배경을 짚어드릴게요. 반도체 공장은 전기와 물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웨이퍼를 식고시키는데 물이 계속 들어갑니다. 정밀 장비를 돌리는데 전기도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 수치는 공장만 따진 겁니다. 주변 협력업체와 새로 들어올 사람들까지 더하면 더 늘어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공장은 짓겠다는데 전기와 물을 어떻게 댈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활과도 연결됩니다. 발전소를 더 지으면 전기요금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물 공급을 늘리려면 댐과 상수도 투자가 필요합니다. 결국 그 비용은 우리 모두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보통 10년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 시간을 절반 이상 줄이겠다고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밝혔습니다. 핵심은 패스트 트랙입니다. 원래는 계획 세우고 평가하고 보상하고 설계하는 과정을 하나씩 순서대로 합니다. 이걸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성 기간을 확 단축하겠다는 거죠.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기업 투자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공장을 짓고 싶은데 땅 준비에 10년이 걸리면 기회를 놓칩니다. 그 사이 경쟁국은 이미 앞서갑니다. 또 하나, 산업단지의 모습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공장만 빽빽한 곳이 아니라 집과 학교, 문화시설이 함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속도가 곧 경쟁력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활로 보면 더 와닿습니다. 일하는 곳 가까이에 살 집이 있고 아이 키울 환경이 있다면 어떨까요?
직장과 주거가 멀어 고생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과 삶이 한 곳에서 어우러지는 도시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남성 전업주부가 역대 가장 많아졌습니다. 올해 1분기 살림과 육가를 위해 일을 하지 않는 남성은 27만 4천 명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16.6%나 늘었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4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반대로 가사와 육아를 하는 여성은 줄었습니다. 역대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배경을 살펴볼까요? 예전엔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가 살림을 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남성이 가정을 돌봐도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자리 잡은 겁니다. 특히 전문직에서 고소득 여성이 늘어난 점이 큰 이유로 꼽힙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가족의 역할 분담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활로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돈을 벌고 누가 살림을 하느냐, 이제 성별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각 가정이 형편에 맞게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더 합리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주식 시장에서 뜨거운 상품이 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입니다. 이 상품의 하루 평균 거래액이 약 10조 원에 달했습니다. 상장한 지 한 달 만의 일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시장의 출렁임, 즉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판 공포지수가 금융위기 때 수준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쉽게 풀어드릴게요. ETF는 여러 종목을 묶은 펀드 상품입니다. 그런데 단일 종목은 딱 하나의 회사에 투자합니다. 레버리지는 가격 변동을 2배로 키우는 구조예요. 오를 때 2배로 벌지만 내릴 때도 2배로 잃습니다. 게다가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65%가 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상품들이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종목이 출렁이면 지수 전체가 크게 흔들립니다. 우리 생활로 보면 이렇습니다. 큰 수익을 노리다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투자하기 전 구조와 위험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잘 모르면 손대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뉴스 정리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매일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고 있으니 내일도 꼭 찾아와 주세요.